예, 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행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건설업, 전문 건설업, 종합 건설업. 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전문 인력, 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매년 주무관청에 전문건설은 해당 지자체, 그 다음에 종합건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 많이 되는 게 자본금을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나와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가장 제가 킥포인트를 말씀드릴 부분은 집행정지를 받는 부분이에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행정심판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을 다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게 되면은 100% 다 자본금이 미달인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신 이유는 자본금 미달이라는 거는 맞지만 향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벌어서 나머지 추가 공사권을 따내려고 해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산법 보게 되면은 영업정지 처분 전에 뭔가 계약을 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공사를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착공한 여부에 상관이 없이 계약만 일단 따놓으시면 됩니다. 계약일자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미리 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분이 나왔어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굵직굵직한 계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계약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나머지 공사를 따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심판 끝나 나머지 소송까지 끌고 나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적당할 때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영업정지를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다는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행정심판을 하려면 우리가 주장할 내용이 뭐예요? 자본금이 미달이 아니에요 라는 거를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금 미달이 아니에요 라는 걸 주장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청문 절차부터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분이 많았어요. 아, 자본금 미달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이, 행정사들이 열심히 집행정지 신청서라든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청문에서 이미 다 인정했습니다. 그 입증자료 청문 줘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집행정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청문 나가실 때 무슨 소리야, 자본금 맞다, 이거 우리 자본금 5억 원 맞아요, 2억 원 맞아요, 10억 원 맞아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 현재는 이제 입증자료가 좀 예를 들면 궁색한 변명이라도 하더라도, 지금 입증자료가 조금 찾기가 어렵다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궁색한 변명이라도 하든지 청문 조서에 자본금 미달이 아니라는 부분을 조서에 기재되게 만들어서 이걸 끝까지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지만 나중에 행정심판을 들어가서 집행정지 같이 들어갔을 때 인용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집행정지가 인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청문 당시부터 이거를 인정하신 분들은 열심히 해도 인정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 행정심판에도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심판하는 이유가 뭐죠? 이분들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집행정지를 받아서 계약을 많이 따가지고 나머지를 계속해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할 때 집행정지가 끝나게 되면은 한 4개월, 5개월 쉬었다가 이 공사로 이어가게 해서 먹고 살면서 나머지 공사 나중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청문에서 자본금 미달 맞아요 라는 순간 집행정지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통해서 기업 진단 전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해당 건설사에
담당 세무사님이 기업 진단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라면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서를 좀 써달라고 달라고 하거든요. 뭐 그분들 회계적인 어떤 건설 회사에 대한 어떤 회계적인 지식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회계적인 지식을 해서 딱딱 맞춰서 청구서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청문 절차에서 다 인정해버리면은 그분들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청문 절차 할 때부터 전문가들 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행정심판할 때 집행정지 받아가지고 나머지 공사 국직한거 따셔가지고 회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잘 모르셔가지고 쉽지 않은 싸움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건설 회사들이 전문이든 종합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을 건설 회사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 좀 선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진단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이제 건설회사 이제 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줄 아시는 분들, 이런 거에 따라서 회계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건설회사 지역 진단 지침이라든가 건산법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알고 그 상황에 맞춰서 회계적인 지식과 건설 관련된 법 규정에 따른 지식을 총 종합을 해서 기업 재무제표라든가 손익계산을 만들고 그 회계 장부가 만들어지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까지 잘 마련해 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을 해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미수금을 뭔가를 넣으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거까지 하게 되게 되면은 미수금까지 하게 되게 되면은 자본금이 맞아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장부상에 맞춰놓으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관련된 입증 자료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분, 이런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기업 진단 지침을 전문을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심판을 할 때 이렇게 전문을 하신 분들 자문을 받아서 뭔가 재판을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팁으로 갖고 가시게 되면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계약을 따게 되면서 운영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에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설회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회사가 너무 많이 이제 난립이 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건설회사를 퇴출하려고 전담반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를 정말로 자본이라든가 기술 인력이라든가 정말로 잘 마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건설회사가 제대로 이런 것들이 맞춰주지 못하면 건설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도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추후에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하자봇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위험 부담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하거나 하는 행정적인 제재든 형사 고발 조치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안정적으로 건설회사를 어떤 유지를 하시고, 그 밖에 건설회사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부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행정처분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관련된 여러 가지 채권 추심이든 건설 분쟁이든 하도급 대금이라든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